정보통신기금이 부족해가지고 우체국 보험료 적립금에서 차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입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합법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 이차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가재정법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회계내의 거래입니다. 그래요? 국가재정법 18조 20조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금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 총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총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19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 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달러. 이것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으로 예산 총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정보통신기금 차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칙의 위반 아닙니까? 예산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중앙 정부가 완전히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를 규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호채든 주택채건 외평채를 규정한 부분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 기금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잘 모르겠네. 주택 도시기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 외국환평기금 정부 내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주택채는 주택도시기금이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외평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을 요 세 가지 기금에서 한도액을 다 정했잖아요. 예산 총칙에서.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 그 정부 국가 부채가 늘어나기 그럼 말 때문에 그 돌리지 부분을 마십시오. 예산 총칙에 규정한 부분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가져와야 되지만 그것도 세수 부족으로 안 되니까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족해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 활용한 거잖아요. 그 2007년부터 2010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을 가지고 차입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읽혀요.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 국가 세입 세출의 소관 사안이냐 아니면 외로 움직이냐. 그러면 지금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지금 적어놨죠. 그런데 저보고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하냐면 예수금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지금 면제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법적 판단까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차입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기획재정부는? 그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라는 것은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와 정지기관 간의 거래는 저희가 내부 거래로 봤고요. 내부 그렇습니까?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예산 총칙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가재정법 13조에 보니까요. 기금의 목적 수행에 맞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뭐 여유재원을 전입하거나 전출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른 해석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의 사용 용도에 예. 정부나 지자체로의 대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다만 그 조항 13조의 단서가 있는데 후단에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지금껏 국가재정법 내에서 적법하게 활용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2007년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법이 다릅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은 우체국 예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예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7년의 법을 가지고 그것도 예금 그리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을 이용한 것과 지금 현재 23년도 그 법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23년도에 코 묻은 우리 국민들의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해서 갖다가 쓰면서 국가 보증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낮아요. 그리고 기금 파탄난 기금에다 또 빌려준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회계법 위반입니다. 뭐냐면 국가 재무제표에도 없어요. 차입이란 게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안 들어가 있고 회계 기금반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2,500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주장한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회계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 그다음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위반, 이 위반 사항을 한번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법 적용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기재부하고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 문제 다시 한번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2차관. 네. 예, 부총리 같이 답변하세요. 네. 회계 기금 간 거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예수 예탁으로 잡혀야 돼요. 그런데 차입했어요.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회계 기금 간 거래라고 봤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코드도 디브레인 코드에 코드가 없다. 그래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 이렇게 발언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4조 1항은요. 2조가 세입, 3조가 세출, 4조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라고 민간인들이 따로 적립한 적립금을 따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내에 구분계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조달 특별회계. 그게 유일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계정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특별회계 밖에 있습니다. 적립성 계정은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1항 3호에 보면 차입해야 돼요. 왜? 국가 내에 회계 기금 간 거래이면 저렇게 둘 수가 없죠. 적립금은 국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왜 국가로 대출해 줘요? 그냥 국가 없애지? 국가 내 회계라며요. 회계 기금 간 거래라며요. 그다음 지금 국가정부 13조 1항을 보면요. 전입 절출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로 딱 1호에 박혀 있어요. 국가정부 13조 1항 1호. 그래서 적립금은 민간 적립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13조 1항 아시죠? 부총리님?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회계 편람 20년도 이게 기재부 작성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금 가입자와 보험 계약자에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저게 국가회계 편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부가 갖다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 기금 간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이게 구공공자금 관리기금법이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때 지금 6조 1항 2호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예금이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탁. 차입 아닙니다. 예탁입니다. 다음. 그런데 기재부 주장이 이제 선례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셔요. 2007년까지 선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근데 2007년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예탁 부분을 보면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제6조 1항입니다. 1항의 제8호. 예탁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차입이라고 써 있어요? 예탁이라고 써 있어요? 회계 기금 간 거래이면 예탁이고 민간 자금이면 차입금입니다. 예탁이라고 써 있죠?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23년 법은 그냥 국가, 객체화한 국가, 민간이 국가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민간한테 이렇게 차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차입금은 예산 총칙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그래서 국가부채 계상을 해야죠. 왜 2007년 구공공자금 관리법 가지고 전례가 있다. 23년도 법이 달라요. 개정도 달라요.
그런데 이걸 민간 차입금을 해서 그다음 그래서 제가 디브레인 코드 찾아봤어요. 예수금 예탁금이 있어요. 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내부 거래를 하면서 있어요. 코드. 실무자 재정관리관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 회계 낸데. 그다음 그리고 별도로 차입금 이전 상환 지출을 지금 올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별도로 또 디브레인 코드를 만들어요. 그다음 근데 또 2,500이 어디 있는지 회계 기금 간 거래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23년도 우체국 보험금을 왜 끌어다 썼을까? 왜 공자기금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기금으로 바로 보냈을까? 그다음 정보통신기금이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다음 공자기금 일단 20%가 넘어요. 2,500을 갖다 쓸 때는 왜냐하면 자체 변경을 하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2,500억 갖다가 공자기금에서 다시 쏘면 넘어가죠. 그 한계입니다. 그 다음 적립금을 운영할 때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이렇게 하라고 하면 민간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우체국 보험계정 운영 수익률을 보니까요 5.12%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했어요? 4.04. 그러면 우체국 보험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머지 이자? 네? 부총리님. 민간에서 갖다 썼는데 이자도 덜 줘요. 어떻게 합니까? 국가부채가 올리지도 않았어요. 민간 차입금을 하고. 다음.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순자산이 지금 2조 정도 마이너스예요. 부채 자산 비율이 800%가 넘어갑니다. 안정해요? 민간 보험금 갖다 쓰는데? 다음. 그래서 이 보험 상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원상 복귀 명령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쫓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건 시정조치 요구를 넘어서 국가재정법 위반.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이 회계 감사까지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까지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억 관련된 부분은 우선 이 부분은 세수 결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진기금이 부족해졌고 정진기금에서 공자기금에서 정진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다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도 정진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돈을 그러니까 적립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외산 외로 따로 운영한다는 거지 이게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 세입세출 외에 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구성 요소라는 게 우체국 보험 적립금은 관련법 제5조에 따라서 과기부 장관이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하위 규정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13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저희가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임의적으로 저희가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이자율을 주고 정진기금에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빌려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 관련해서 기타 민간 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입세출 외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상 기술적으로 예수금이나 예탁금 그 비목을 쓸 수가 없어서 기타 민간 차입금 뭘 썼다는 부분은 지난번 기재위 때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계 기금 간 거래
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예수 예탁으로 잡혀야 돼요. 그런데 차입했어요.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회계 기금 간 거래라고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드도 디브레인 코드에 코드가 없다. 그래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 이렇게 발언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4조 1항은요. 2조가 세입, 3조가 세출, 4조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라고 민간인들이 따로 적립한 적립금을 따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내에 구분 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조달 특별회계. 그게 유일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계정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특별회계 밖에 있습니다. 적립성 계정은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1항 3호에 보면 차입해야 돼요. 왜? 국가 내에 회계 기금 간 거래이면 저렇게 둘 수가 없죠. 적립금은 국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왜 국가로 대출해 줘요? 그냥 국가 없애지? 국가 내 회계라며요. 회계 기금 간 거래라며요. 그 다음 지금 국가정부 13조 1항을 보면요. 전입 절출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로 딱 1호에 박혀 있어요. 국가정부 13조 1항 1호. 그래서 적립금은 민간 적립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13조 1항 아시죠? 부총리님?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회계 편람 20년도 이게 기재부 작성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금 가입자와 보험 계약자에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저게 국가회계 편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부가 갖다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 기금 간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이게 구공공자금 관리기금법이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때 지금 6조 1항 2호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예금이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탁. 차입 아닙니다. 예탁입니다. 다음. 그런데 기재부 주장이 이제 선례가 있다. 이런 말씀하셔요. 2007년까지 선례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 근데 2007년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예탁 부분을 보면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제6조 1항입니다. 1항의 제8호. 예탁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차입이라고 써 있어요? 예탁이라고 써 있어요? 회계 기금 간 거래이면 예탁이고 민간 자금이면 차입금입니다. 예탁이라고 써 있죠?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23년 법은 그냥 국가, 객체화한 국가, 민간이 국가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민간한테 이렇게 차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차입금은 예산 총칙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그래서 국가부채 계상을 해야죠. 왜 2007년 구공공자금 관리법 가지고 전례가 있다. 23년도 법이 달라요. 개정도 달라요. 그런데 이걸 민간 차입금을 해서 그다음. 그래서 제가 디브레인 코드 찾아봤어요. 예수금 예탁금이 있어요. 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내부 거래를 하면서 있어요. 코드. 실무자 재정관리관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 회계 낸데. 그다음. 그리고 별도로 차입금 이전 상환 지출을 지금 올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별도로 또 디브레인 코드를 만들어요. 그다음.
근데 또 2,500이 어디 있는지 회계 기금관 거래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23년도 우체국 보험금을 왜 끌어다 썼을까? 왜 공자기금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기금으로 바로 보냈을까? 그다음. 정보통신기금이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다음. 공자기금 일단 20%가 넘어요. 2,500을 갖다 쓸 때는. 왜냐하면 자체 변경을 하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2,500억 갖다가 공자기금에서 다시 쏘면 넘어가죠. 그 한계입니다. 그 다음. 적립금을 운영할 때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이렇게 하라고 하면 민간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우체국 보험계정 운영 수익률을 보니까요. 5.12%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했어요? 4.04. 그러면 우체국 보험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머지 이자? 네? 부총리님. 민간에서 갖다 썼는데 이자도 덜 줘요. 어떻게 합니까? 국가부채 올리지도 않았어요. 민간 차입금을 하고. 다음.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순자산이 지금 2조 정도 마이너스예요. 부채 자산 비율이 800%가 넘어갑니다. 안정해요? 민간 보험금 갖다 쓰는데? 다음. 그래서 이 보험 상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원상 복귀 명령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쫓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건 시정조치 요구를 넘어서 국가재정법 위반.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이 회계 감사까지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까지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른 분들이 좀 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이거 추적하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재부에서는 지금 본인의 입장을 철회한 적도 없고요. 아직까지 국가재법 43조 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징계를 뛰어넘어서 일단 국회가 13년도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 시정을 받아들여서 완료된 것들을 또다시 지금 재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기재부 자기적으로 마음대로 이 법 해석을 하면서 직권 남용 행위들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의회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